덧칠하기보다 복원 처리가 된 겁니다.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니고 휘트니 미술관에서 한 거죠. 이런 것까지도 모두 기록을 남겨놓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이 상태 점검이 정말 힘듭니다. 이거는 요 전반에 끝났던 테이트에서 썼던 데이비드 호크니전입니다. 이 데이비드 호크니전도 제가 올 때 갈 때 핀닥터를 맡아서 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데이비드 호크니전 같은 경우에는 5군데에서 작품이 왔거든요. 전 세계. 호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는 3군데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많습니다. 수백 장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모두 꼼꼼하게 보게 됩니다. 이것도 역시 복원가의 일입니다. 또 예방보존이라고 해서 작품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되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고 또 권고를 해드리고 이런 것도 보존 보건가의 일입니다. 이런 것들을 예방 보존, (Preventive Conservation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렇게 한국화, 이건 지금 병풍인데요. 한국화의 그 한지는요 변하지 않습니다. 약 알칼리이기 때문에 노랗게 변화가 나지 않거든요. 근데 선생님들께서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신 한국화나 글씨 중에서 노랗게 변한 게 있으실 겁니다. 이상하죠? 한지인데 노랗게 변한 지가 없는데요. 이건 김기창 선생님 작품인데 작품을 지금 떼어냈지만은요. 김기창 선생님 작품인데 전반적으로 샛노랗게 변한 겁니다. 이걸 떼어내니까 작품이 변한 게 아니고요. 작품 뒤에 있는 이 배접지가 노랗게 변하면서 그것이 올라온 겁니다. 왜냐하면 아주 싼 종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기계지, 공업지라고 하는데요. 옛날에 요즘은 다 식당 같은 데 가면은요. 이 상치우기 쉬우라고 이렇게 비닐 깔아주지 않습니까? 선생님 기억나십니까? 옛날에는 얇은 종이를 하나 깔아준 적이 있습니다. 그게 기계지입니다. 엄청 싼 종이거든요. 그걸로 배접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노랗게 변해버린 겁니다. 예, 걱정하지 마십시오. 요즘은 이렇게 배접하는데 없습니다. 예, 이렇게 배접했다가는 그 표구점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겠죠.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요. 물론 선생님들의 글씨라든지 한국화 중에서 샛노랗게 변했다고 모두 이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게 한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습자지라고 하죠. 그래서 몇 가지 원인들이 있으니까 단정하실 수만 없을 겁니다. 이렇게 유화인데 왁스로 배접이 됐거나 혹은 우리가 그림을 운송할 때요. 이렇게 싸서 우리가 운송차에서 오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그냥 쌓아두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무조건 포장돼서 온 작품은 포장지에서 꺼내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요. 이 포장지 내로 들어간 곰팡이균이나 벌레들이 이 안에서 집을 짓고 삽니다. 특히 우리나라는 한번 습도가 올라가면 7, 80%, 95%까지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? 거의 우리가 느끼기에는 100%까지 올라가죠. 이럴 때 무조건 안에 곰팡이가 피어서 안에서 생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전열기, 에어컨이나 온풍기 옆에 작품을 걸면 절대로 안 됩니다. 다행히도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즈베키스탄 박물관입니다. 제가 가서 찍은 겁니다. 그럼 대체 어떤 환경의 미술 작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? 제가 옛날에 한 10년, 20년 전에는요, 가영 같은 데 가서 온습도, 습도는 55%, 습관수만수 5%, 20도, 24% 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재미없게 했는데요. 그러면 선생님들 기억하기도 힘드시고요.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어떻게 강연을 하나 하면 그림을 걸거나 그림을 보관할 장소에 이렇게 책을 하나 들고 가셔서 1시간 정도 앉아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. 그 장소에서 한 1시간, 2시간 정도 계셨을 때 그래도 몸이 개운하고 환경 좋네 그러면 작품 밑에도 좋은 환경이고요. 그곳에 앉아 계셨는데 덥고 습하고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고 눈부시고 하면은 작품한테도 안 좋습니다.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우시겠죠? 예.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. 에어컨이나 온풍기 옆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서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. 계속 바람 맞으면서요. 그래서 작품한테도 안 좋습니다. 이렇게 대리석, 흔히 대리석은 야외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야외에 두면 안 됩니다. 이 작가 선생님은요, 제가 아시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 그래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 작가 선생님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야외에 설치하시는 분이세요. 그런데 대리석은요, 석회석이
5만 년 이상 지열과 압력을 받으면 석회석이 알라바스타라는 돌이 되고요. 그것이 대리석이 됩니다. 단단하더라도 대리석은 석회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산성비에 녹습니다. 단지 느리게 녹을 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디 강연 다닐 때 대리석은 알뜰한 비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. 여기서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. 대리석은 알뜰한 비누 같습니다. 항상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느 날 가보면 작아져 있습니다. 이렇게 녹습니다. 대리석 천천히 녹습니다. 이 작품은 김정숙 스님 작품인데 야외에 두었다가 누렇게 변해버렸죠. 이것이 닦아내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으로 스며든 겁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은요, 이걸 갈아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갈아내면 안 되죠. 이 김정숙 선생님 작품의 요 두께 1, 2mm가 이 작품의 이 미적 가치를 없애는데 양면으로 1mm씩만 갈아도요, 이 작품의 인상이 변해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안타깝지만 그냥 이대로 실내에 보관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럼 야외에 있는 철조는 무조건 부식되니까 다시 벗겨내고 칠해내는 거고요. 아까 제가 그 청계천 말씀드린 것처럼요. 영원한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아크릴 박스 같은 데다 완전히 집어넣는 이런 표장 방법이 예전에는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가능하면 안 합니다. 왜냐하면 이런 벌레가 들어가면 이 안에서 아주 집을 짓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렇게 건조할 때 찢어지거나 스테인 작품이 녹이 슬거나 스테인레스가 왜 녹이 쓰느냐? 안 좋은 스테인레스 써서 그렇습니다. 물론 좋은 스테인레스는 비싸니까 잘 못 쓰시는 것도 있지만요. 제일 질 좋은 스테인레스는 당연히 식기를 만드는 데 쓰고요. 이 공업용 스테인레스들은 좀 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. 이 부식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생깁니다. 지금 2시 57분, 제가 3시 50분까지죠? 네. 2시, 3시 50분. 선생님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까? 계속 하시겠습니까? 그럼 5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. 2부